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은 테슬라가 그리고 있는 자율주행 생태계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불리는 이 무선 충전과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경제적 논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율주행 기술 자체에만 주목하고 있을 때 테슬라는 조용히 무인 운영화라는 조금 더 큰 그림을 완성해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 테슬라의 FSD는 누적 주행거리 80억 마일, 129억 킬로미터라는 이 놀라운 데이터를 달성했다고 발표했지만 이 데이터를 가지고 로보택시가 정말 수익으로 전환되기까지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의 손길이 필요 없는 충전 시스템입니다. 자, 미 연방통신위원회인 FCC는 사이버캡의 무선 충전 패드에 사용될 초광대역 UWB 기술을 공식 승인했다고 밝히고 있고 테슬라가 이제 주행을 넘어서 관리까지 어떻게 자동화하게 될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출발할게요. 자, 간단한 테슬라 뉴스를 확인해 본다면 X에서는 슈퍼차저 스테이션에 작은 테슬라 커피숍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이 차가 충전되는 동안 사람도 충전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아이디어를 올렸는데 일론 머스크가 여기에 대해서 귀엽다고 아마 시도해 봐야 될 거라고 말했고 옵티머스와 함께 할 것이라고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자, 농담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일반적인 커피숍의 운영비의 30에서 40%가 인건비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옵티머스가 커피를 내리고 결제를 도울 수 있는 상황에서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정말로 충전소에 옵티머스가 설치되고 커피를 타주게 된다면 사람과 직접 소통할 수도 있고 테슬라에게는 좋은 이미지를 남기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테슬라는 현재 테슬라 다이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테슬라에 대한 기술을 보여주고 또 소통의 공간을 만들고 있는데 정말 작은 커피숍을 만들게 될지 같이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데이비스 시의회가 일론 머스크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들과 모든 계약 및 투자를 중단하겠다라는 이른바 머스크 보이콧 결의안을 최종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자, 시민단체의 청원으로 시작된 이 결의안은 일론 머스크가 노동법 위반과 환경 규제 무시 그리고 X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유포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면서 보이콧을 하자고 주장했고요. 테슬라와 스페이스X, 스타링크와 뉴럴링크, XAI와 보링 컴퍼니, 그리고 테슬라의 로보택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데이비스 씨는 향후 어떠한 계약도 맺지 않고 기존 계약도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지하며 주 공무원 연금에서도 테슬라 주식을 매각하기로 촉구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데이비스 씨의 경찰과 소방 등 응급 대응 시스템은 이 통신 장애 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에 의존하고 있고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시의회는 응급작전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한 이 스타링크의 사용은 예외로 한다라는 수정 조항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안전 인프라에서 일론 머스크의 기술을 대체할 대안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일론 머스크가 싫어서 모든 기술을 안 쓰겠다고 말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시의회가 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역설적으로 이런 현상은 일론 머스크의 기업들이 독보적인 시장의 지배력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증명하고 있는 셈이라 생각하고 일론 머스크의 기업들이 만들고 있는 생태계가 점점 도시나 국가의 필수 인프라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자, 이제 무선 충전 이야기로 넘어가면요. 테슬라가 앞으로 로보택시를 시작하게 된다면 가장 큰 장점은 운전자가 없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사라진 대신 차를 닦고 정비하고 무엇보다 충전기를 꼽아줄 사람이 필요한데 이런 서비스 때문에 모든 것이 무인이라고 부르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테슬라 로보택시가 사이버캡으로 운영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매일 최소 1.5회에서 2회 정도의 충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매번 차량이 들어올 때마다 사람들이 직접 플러그를 연결하고 분리하고 한다면 여기에 투입되는 인력과 노동시간도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테슬라의 로보택시인 사이버캡이 24시간 무인으로 주행되기 위해서는 충전하는 인력 역시 24시간 3교대로 진행돼야 되는데 이 충전기에 플러그 하나를 꼽는 정도의 행위만으로도 엄청난 금액의 인건비가 들어가야만 하고 ARK가 예상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로보택시 운영 비용 즉 1마일당 20센트 정도가 나오게 된다면 이런 인건비가 최대한 들어가지 않아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구글의 웨이모는 현재 샌프란시스코에서 숙련된 테크니션들이 직접 충전 케이블을 연결하고 센서를 닦는 인간 기반의 운영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웨이모의 마일당 운영 비용이 왜 $1를 넘어가는지 알 수 있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가 정말로 무선 충전을 하게 된다면 충전에 들어가는 비용을 0원으로 만들 수 있게 되는데, 이 차량이 스스로 패드에 서는 순간 충전이 되는 구조를 완성하게 된다면 이 또한 엄청난 금액을 절약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무선을 사용하게 된다면 유선보다 훨씬 느리고 또 전력 손실 역시 크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괜히 인건비 좀 아끼려고 하다가 전력 낭비가 훨씬 더 심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의 답은 테슬라가 인수했다가 다시 매각했던 독일의 기업인 와이퍼리온이 가지고 있는 기술 속에 그 해답이 있는데, 어떤 기술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무선 충전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이 핸드폰을 충전하면서 많이 써본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유선 충전 대신 무선 충전을 할 경우 이 기기만 좀 뜨거워지기만 하지 충전 속도는 유선보다 훨씬 느리다라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자, 일반적인 스마트폰의 무선 충전 효율은 60에서 7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나머지 30% 이상의 에너지는 이 열로 변하면서 공중으로 날아가고 있는 셈인데, 어쩌면 테슬라의 사이버캡도 핸드폰 무선 충전과 같은 에너지 낭비를 감수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밌는 건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사이버캡의 무선 충전 시스템의 효율은 이 90% 정도를 넘어간다고 말하고 있는데, 유선 충전과 거의 차이가 없는 고효율의 무선 충전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수치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220V를 사용하고 있는 가정용 충전기의 효율이 85%에서 94% 정도 되는데, 이 테슬라의 무선 충전이 90%가 나온다는 것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고, 테슬라는 이미 사이버캡을 디자인할 때부터 무선 충전을 도입한 새로운 충전 방식과 유선과 다름없는 효율을 이 목표로 하고 있었던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시간당 20kW를 충전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배터리 용량이 40에서 50kW이라면 사이버캡을 완충하는데 2시간 내외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무선 충전을 사용할 때 가장 기술적으로 난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선 충전 패드와 차량 하부 코일이 몇 센치라도 어긋나게 된다면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이곳에서 열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사람이 직접 운전한다면 매번 1cm 오차 없이 주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거라 생각하는데요. 테슬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 이번 FCC의 승인을 받고 있는 UWB 초광대역 기술이고, UWB는 기존의 블루투스나 GPS보다 훨씬 더 정밀한 센티미터 단위의 거리 측정이 가능하며, 이 차량이 충전 패드 근처에 접근하게 된다면 UWB 센서가 실시간으로 차량과 소통하면서 테슬라의 사이버캡을 가장 충전 효율이 높은 이 정확한 지점에 자석처럼 정확히 정렬시켜줍니다. 자, 테슬라의 사이버캡이 무선 충전을 사용할 경우 10%의 전력 손실이 발생한다고 가정해 본다면 이 50kWh를 충전할 때 버려지는 전력은 5kWh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국내에서 전기차의 충전 요금을 kWh당 300원 정도로 잡게 된다면 한 번 충전할 때마다 1,500원 정도의 손실이 생기게 됩니다. 자, 하지만 사람이 직접 유선 충전을 하게 된다면 이 시간당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구조이고, 계산을 해본다면 사람을 쓰는 것보다 무선 충전을 사용하면서 10%의 충전 손실을 안고 가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자, 테슬라가 무선 충전과 자율주행이라는 정말 자본이 투입되는 기술에 집착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기존의 운송 시장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데, ARK에서는 사이버캡의 운영 비용을 마일당 20에서 30센트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고, 정말 이렇게 된다면 테슬라 로봇택시는 기존 택시나 승차 공유 서비스보다는 최소 5배에서 10배가량 저렴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노동이 직접 투입되면서 운전을 해야만 했고 또 충전을 해야만 했고 세차도 해야 됐었지만, 테슬라는 이런 모든 과정을 다 무인으로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사이버캡은 앞으로 스스로 충전하고 스스로 달리면서 돈을 벌어오는 구조로 설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테슬라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쪽에서 점점 준비를 맞춰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쉽게도 각 주마다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 때문에 도로를 달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셀프 드라이브 액트 2026이 그래서 큰 화제가 되고 있으며, 이 주마다 제각각인 자율주행 법안이 연방의 관할 안에서 통합되게 될지 이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규제 당국을 설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데이터라고 생각하고요. 어제 테슬라가 발표했던 FSD 마일이 80억 마일을 넘었다라는 것은 일론 머스크가 말하고 있는 100억 마일까지는 정말 몇 달 안 남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인간보다 자율주행이 얼마나 더 안전한가를 물을 때 바로 인간보다 10배 더 안전하다라고 입증할 수 있는 수치가 점점 쌓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테슬라가 정말 100억 마일을 달성하는 시점은 6월에서 7월쯤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6월은 테슬라의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어쩌면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100억 마일 데이터 달성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와 또 무선 충전 인프라를 어떻게 설치할지에 대한 로드맵이 나올 수도 있으며, 현재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슈퍼차저 지역에서 일부를 무선으로 변경하게 될지 아니면 사이버캡을 충전할 수 있는 곳을 새로 만드는 것인지 많은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버캡 양산 스케줄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며칠 전 처음으로 양산이 시작된 사이버캡이 과연 4월 이후 얼마나 더 가파른 곡선을 그리면서 실제로 램프업이 완성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예측하고 있는지 6월 주주총회에서 많은 데이터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말 매일매일 사이버캡과 관련돼서 새로운 기술이 허가가 나오거나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드리는 것 같은데, 점점 이동수단의 패러다임이 소유에서 서비스로 옮겨가고 있고 운전이라는 노동에서 자동화된 수익으로 전환되는 역사적인 길목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님들은 테슬라의 FSD 소프트웨어와 사이버캡이라는 하드웨어, 그리고 무선 충전 인프라라는 이 생태계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정말 이 세 가지 시스템이 전 세계 운송 시장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테슬라가 제안하고 있는 로보택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